우리 신체가 굉장히 잘 만들어졌죠. 입은 뭐 하라고 만들어졌죠? 입. 밥 먹고 말해라고 그러죠. 입은 밥 먹고 음식 먹고 말할 때 입은 쓰고, 눈은 보라고 그랬죠. 귀는 들으라고 만들었죠. 코는 뭐예요? 코는 숨 쉬라고 그러죠. 그래 숨은 코로 쉬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쉬면은 건강에 안 좋죠. 코로 숨을 쉬어야 코털이 공기를 정화시키고, 코는 이제 숨을 쉬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코로 말할 수 없죠. 음식 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기관을 알고 써야 된다고. 이게 뒤죽박죽되면 안 되고. 왜 이 수업하고 관계없는 잔소리를 하느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알면 가르칠 필요가 없죠. 모르니까. 그리고 안 가르치니까. 우선 정신이 이제 안정이 돼야 되고, 수업을 들으려면 집중이 돼야 되고, 또 건강해야 되고, 그게 기본이죠.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쓸모가 없죠. 이제 이렇게 날씨가 풀리니까 여기저기 꽃이 피고, 또 자연 숲속에서 계절에 따라서 꽃도 피지만은 또 아름답게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화단을 만들어서 꽃을 심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꽃이 핀지 안 핀지 별로 관심들이 없었을 텐데,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은 주위에 이제 화단들이 만들어지고 꽃이 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모든 공부 시작은 관심이라고 해요. 관심을 가져. 관심이 없으면은 암기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갖고 재미가 있어야 돼. 새로운 사실을 안다. 새로운 걸 배운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어때요? 밝음의 세계에 사는 거죠. 모르면 어둠의 세계죠. 모르면은 안 보이죠. 알면은 훤하게 보이고, 그걸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enlightenment. 그걸 이제 가장 크게 대각을 하신 분이 이제 예수님, 부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깨달으면 여러분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있죠. 밝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모르면 이제 문맹이라고 그래가지고 장님이나 똑같이 안 보이죠. 알면은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음의 세계를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어둠의 세계, 모르는 세계에서. 그게 이제 밝음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기본 자세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관심. 그리고 이제 흥미를 느껴야 돼요. 새로운 걸 아니까 재밌다. 새로운 세계를, 모르는 세계를 아니까 재밌다. 이렇게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1학년도 많은데,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주입을 시켰죠. 이거 암기해라. 달달달 암기했고, 그리고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무시한 게 아니고, 알매 세계가 대학 교수보다는 좀 좁죠. 그러니까 한 과목만 계속 반복해서 강의를 하고 하니까 훌륭한 대학 교수도 훌륭한 중고등학교 선생님도 많으세요. 그러나 평균적으로 보는 세계가 좀 좁죠. 그래서 이제 대학이란 말이에요. 대학, 중학, 고등학교, 대학. 대학은 어때요? 큰 공부를 한 것이죠. 중학은 중간에 공부를 하고, 대학은 큰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서상경 대학은 제 맹명덕하고 제 친민하고 제 지어지선이나 이런 용어도 있지만, 그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고, 일단은 대학은 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보다. 그래서 대학을 나와서는 기능인이 아니고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지도자의 소양을, 전문 지식과 교양을 배우는 게 대학교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강의 방법이나 내용하고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내용하고 차이가 많으니까 상당히 혼란스럽고 적응이 안 되는데, 이제 마치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게 원칙이고,
대학교 선생님들이 강의한 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죠. 대학교에서는 교수님들이 큰 사람이 되라고 큰 공부를 가르치는 과정이에요. 이제 봄이 되니까 이렇게 꽃이 피는데 이른 봄에 지금 화단을 장식하고 있는 펜지나 프리물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 가을에 씨를 뿌려 가지고 겨울을 뭐 온실에서 비닐하우스 나지만 겨울을 추위를 겪은 다음에 이른 봄에 꽃이 피는 추식 1년초, 봄에 가을에 심은 1년초가 봄에 피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 실습하려고 이제 4월이 되면은 땅의 온도가 10도씨 이상 높아져야 싹이 나고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꽃샘추위가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해동이 된 건 아니죠. 그래서 꽃샘추위가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지금 성급하게 씨 뿌려봐야 싹이 나지 않아요. 10도씨 올라가야 이제 싹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꽃을 보는 것들은 주로 이제 더운 지방에 사는 원산지가 그래서 춘식 1년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습하려고 하는 것은 춘식 1년초 봄에 씨를 뿌려서 여름에 꽃을 보는 1년초는 이제 한 세대가 라이프 사이클이 씨가 나서 씨를 뿌려서 꽃이 피는 기간이 뭐 한 3-4개월 만에 씨가 맺고 죽고 그러죠. 이제 우리 꽃이 이렇게 삭막한 겨울이 지나고 봄 소식, 화신이라 꽃 소식을 전해주니까 생동감이 나죠. 우중충하니 추위에 이 식물만이 이제 사계절 변하니까 여기 뭐 건물들이 많고 뭐 다양한 것들이 도시에도 주변에 많은데 그 무생물 소재의 구조물들은 1년 내내 변화가 없죠. 식물이 되니까 피고 지고 하죠. 그 식물 우리가 이 꽃을 보기 위해서 하다네 빨간 꽃, 노란 꽃 여러 꽃을 심는데 인간에게는 그 아름다운 꽃이 즐거움을 주죠. 아름다운 꽃을 보면 기분이 좋죠. 그러나 식물에게는 처절한 몸부림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꽃이 피는 것은 이제 씨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죠. 씨를 맺는 것은 종족을 번식하기 위해서 씨를 맺죠. 그래서 1년초는 1년 만에 1년 안에 죽게 되니까 씨를 뿌려서 씨가 맺죠. 그래서 다음 자식들을 번식하려고 씨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 핀다는 것은 이 식물의 입장에 봐서는 자기 자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꽃이 피니까 굉장히 아픔이 있고 처절한 거라.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 그냥 아름다운 꽃이 피니까 좋구나, 아름답구나 하지만은 그래서 식물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 씨가 많이 맺은 나무들, 열매가 많이 달린 나무들은 어때요? 그만큼 열매가 많이 달리는데 영양 소모가 많죠. 그 꽃이 피고 이제 식물이 두 단계를 거친다고 성장을 하는데 그 영양생장, 생식생장. 영양생장은 식물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제 성년이 되는데 뭐 지금 19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거기까지는 영양생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인이 되면 이제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그렇죠. 그런 단계를 생식생장이라고 그래요. 식물도 마찬가지. 영양생장을 건강하게 이제 나무 몸체가 영양분을 충분히 받고 햇볕을 받고 뭐 물을 먹고 뭐 이렇게 해서 건강히 커지면은 이제 꽃이 피죠. 그런데 이 꽃이 피는 그 생식 성장 단계는 굉장히 영양분 소모가 많아요. 씨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는데 그래서 꽃이 많이 피는 나무들은 빨리 죽어요. 수명이 짧아요. 그러니까 영양분 소모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씨가 많이 달린 뭐 소나무에 솔방울이 많이 달린다 정상이 아니죠. 죽게 생겼으니까 상태가 몸이 나쁘고 죽게 생겼으니까 자식 후손을 번식시키기 위해서 그 씨가 많이 달린 거예요. 이런 그 식물의 그 상황도 인간이 그냥 예쁘고 쓸모있고 이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이해를 해줘야 돼. 식물도 말은 못하지만은
인간의 위기로 식물을 지금 혹독하게 혹사를 시키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지금 봄에 다행히 이제 우중충한 환경에 울긋불긋한 꽃들이 산속에는 이제 저절로 자란 자생 식물들이 꽃이 피고 그런 자생 식물들은 사실은 인간의 욕심이죠. 더 아름답게, 더 뭐 크게 이런 그 품종을 개량하는 거죠. 그러면 육종이라고 그래요. 브리딩 육종을 해서 육종이라는 기술을 발전을 시켜가지고 야생보다는 더 꽃이 화려하게 열매도 크게 뭐 향기도 더 나게 아름답게 이렇게 식물을 개발시킨다고. 이건 이제 인간 입장에서 그렇게 한 거죠. 식물의 야생 식물을 과학이라는 브리딩 육종이라는 기술을 동원해 가지고 시골 청소년들을 갑자기 뭐 옷을 이쁘게 입히고 뭐 성형수술하고 뭐 해가지고 도시 어린이 도시형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 뭐 성형수술 한국이 하도 유행을 해서 조상들이 못 알아본다고 그러는데 좋은 게 아니죠. 자연스럽게 사는 게 좋죠. 부모님 낳아준 대로 살아야지 자꾸 뜯어 고쳐가지고 그거 이제 성형외과만 돈 벌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못생겼다고 결혼 못한 것도 아니고 제 눈에 짝이라고 다 임자가 있어요. 그걸 지나치게 식물도 마찬가지. 그래서 야생을 자연스러운 조물주가 만들어준 식물을 그대로 키우면 되는 거예요.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살아가는데 인간이 동물이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인간의 욕심이죠. 그리디, 과욕이죠. 더 크게 상업주의죠.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야생식물, 자생식물을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자연 그대로 자연을 관리하는 나라가 부탄이에요. 세계에서 부탄밖에 없어요. 있는 그대로. 과일도 지금 개량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사과도 크고 배도 크고 뭐 모든 과일이 사계절 나오고 그렇죠. 그러나 그 과일은 과일 고유의 맛이 없어요. 응? 사과는 사과 나와야죠. 사과는 사과 맛이 나기 때문에 사과를 먹죠. 사과인지 벤지 모르게 그냥 당도만 높고 커져가지고 이게 인간의 욕심이라고. 이런 쭉쟁이 같은 거 야생 사과가 있어요. 산에 야생하는 사과. 아주 뭐 손톱만한 엄지손가락만한 사과 이런 거 사과 맛이 난다고 그게 사과라고 그게 그걸 뭐 이런 과학자라고 육종가라고 장난을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식물이 아니고 기형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기형아를. 그게 좋은 게 아니라고요. 지금 과학이라는 게 과학자들이 그래서 모든 학문이 직업윤리를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직업윤리. 원자력을 개발한 사람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한 노벨이 이렇게 지구를 파괴시킬 줄 알았어요? 스웨덴이 바위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길을 낼 수가 없다고 이런 곡괭이로. 그래서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도로를 그 바위산을 뚫고 도로를 내는 데는 기여를 많이 했지만은 다이너마이트가 길 낸 데만 씁니까? 지금 뭐 물고기를 잡는 데도 다이너마이트 하나 터트려버리면 온 강물의 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지구를 파괴시킨 데 쓰고 있다고 지금. 원자력이었대요. 굉장히 그 공해도 없고 어마어마한 무공해 에너지를 생산하지만은 지금 북한이 원자 폭탄 만들어 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려운 돈을 그런데 개발하는데 써가지고 살상용으로 전쟁용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게 원자력을 개발한 사람이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냥 긍정적인 모든 게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어요. 어두운 게 있고 밝은 게 좋은 점만 간단하게 상업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 나가서 지도자가 되고 새로운 정책을 만들고 뭐 새로운 걸 발명하고 이공계는 발명을 하고 인문계는 뭐 정책 법을 만들고 그러는데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법이 과연 국민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이 기계를 발명해서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후유증이 뭐가 있을 것인지 이런 걸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그 이제 인공적으로 야생 우리나라도 앵초라고 그래가지고 이 들판에 조그만 이런 종류 꽃이 있어요 봄에. 이걸 이제 원예종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원예 기술을 도입해가지고 상품화 시켰기 때문에 뭐 보기는 더 아름답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반면에 관리비가 많이 들죠. 비료도 많이 줘야 되고 그 물도 많이 줘야 되고 햇볕도 줘야 되고 야생은 그냥 저절로 들판에서 씨가 저절로 떨어져 가지고 자라는 게 야생식물이죠. 전혀 관리가 필요 없죠. 그 환경에 적응한 식물만이 생존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산에 가면은 풀도 있고 나무도 있잖아요. 심는 게 아니고 저절로 씨가 떨어져 가지고 자라고 있는데 그 식물 풀이나 나무들은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하니까 살고 있는 거. 다른 식물들은 살 수가 없고 그 식물만이. 그런데 땅 속에는 다양한 씨들이 묻혀져 있어요. 그걸 씨드뱅크라고 그래요. 종자은행. 씨들이 묻혀 있는데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씨만 싹이 터가지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환경이 그 씨가 싹이 틀로 여건이 안 되면 그냥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예요. 묻혀서 그냥 이제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웅크리고 있다가 예를 들어 산불이 쫙 나가지고 숲이 이제 사라져 버리고 햇볕이 땅 속에 쪼이면 거기서 다시 이제 싹이 나서 제세상을 만나는 거고. 그래서 전혀 이 산속은 우리가 인간이 관리 안 하고 조물주가 그저 그렇게 저절로 자라게 한 게 자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은 가장 질서가 있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렇죠. 자연 숲속에 가면은 편안하죠. 질서가 있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습한데 습한 식물이 자라고 건조한데 건조한 식물이 자라고 척박한데 기름진데 그늘진데 햇볕이 쪼이는데 경사진데 뭐 완만한데 그런 거기서 지금 저절로 자란 거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식물만이 씨가 나고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제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인간이 숲속에 들어가도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인간이 습한 데다 건조한 식물을 심고 막 척박한 땅에다가 비옥한 데 자란 식물을 억지로 인간 욕심 심어 놓으면은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망을 할 거 아니에요. 식물도 나쁜 에너지가 나온다고 식물한테서.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도 기분이 언짢고 몸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식물로 컴패니언 플랜트라고 해요. 컴패니언 플랜트. 친구 식물이 있다고.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식물끼리 어울려 사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 자연 숲속은 전부 친구 식물들끼리 모여 사는 거예요. 서로 상부상조 하는 거예요. 서로 마찰하고 뭐 이렇게 원수지간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사람도 똑같죠. 좋은 친구들하고 만나면 기쁘고 기분도 좋고 그렇죠. 보기 싫은 놈 만나면 막 밥맛도 없고 떠나고 싶고 그렇죠. 예? 서로 기분 좋은 상황, 환경. 그리고 이제 좁게는 가족이 가장 기분이 좋은 관계죠. 가족은 다 도와주려고 하는 관계지 경쟁의 관계가 아니죠. 좀 이제 학교 다니면 클래스메이트들은 다 같은 상황에서 같은 생활을 하니까 서로 도움 주는 관계지 라이벌 생존 경쟁은 아니잖아요. 성적 가지고 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은. 그리고 이제 같은 대학 하면 또 같은 대학 또 커지면은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일본 사람 있는데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우리 라이벌이라고 누가 이기느냐 지느냐 그거죠. 한국 사람은 서로 돕고 살고 한 민족이니까 라이벌 관계가 아니죠. 넓게 보면은 사람 사회나 식물 사회나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식물의 그런 그 집에 관한 연구, 오이코스, 로고스, 이칼라지, 생태학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생태학이 집에 관한 연구예요. 생태학이. 그래서 요즘 뭐 생태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칼라지죠. 이칼라지는 오이코스, 라틴어로 오이코스 플러스 로고스. 오이코스는 뭐예요? 홈. 로고스는 스터디예요. 집에 관한 연구가 생태학이에요. 독일의 헤켈이라는 교수가 1987년인가 이 말을 만들었어요. 합성어로 오이코스, 로고스를 합쳐가지고 이칼라지라는 새로운 학문을
만든 거라고요. 생태학이라는 이 용어는 지금 우리 인류 언어에 등장한 지가 지금 한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 이런 용어가 없었어요. 왜 이런 용어가 등장했느냐, 왜 만들었느냐, 집에 관한 연구. 왜 집이라는 게 이제 마이크로하게 자기 집일 수가 있죠. 내가 사는 집. 매크로하게는 우리 집은 뭐예요? 지구죠. 지구가 인간의 집이죠. 요즘에 이제 기독교에서 커먼 홈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커먼 홈. 모든 사람의 집이란 말이야, 지구는. 동양 옛날부터는 마더어스라고 그랬어요. 지모. 어머니란 말이야. 마더어스. 어머니, 지구가. 그런데 요즘에 이제 커먼 홈이란 말을 기독교에서 쓰던데, 이런 커먼 홈을 교황님도 최근에 작년에 5월 달에 그런 말을 강조를 했죠. 커먼 홈. 모든 사람이 사는 집, 지구를 지키자. 지구 온난화가 돼서 홈이 지금 망가지고 있죠. 곧 없어진다고 그러죠. 집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예요? 집이 없는데. 홈이 없는데, 홈레스죠. 홈레스. 어떻게, 서울역 밑에서 돗자리 깔고 자고 그런 홈레스도 있지만은, 지구가 없어져 버리면은 과학이 발달된들 뭐가 학문이 발달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들 그걸 생각해 봐야 돼. 집이 없어지는데 그 집을 연구하자 하는 게 이칼라지라. 식물의 집을 연구하는 게 플랜트 이칼라지, 식물 생태학. 인간의 집을 연구한 게 휴먼 이칼라지, 인간 생태학. 그렇죠. 이게 굉장히 왜 이런 용어가 나왔느냐. 집이 망가지기 시작하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19세기 말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면서 많은 화석연료를 떼고 공해가 발생이 되고 뭐 이런 기계가 발명이 돼서 이런 대량 개발이 되고 하니까 우리의 커먼 홈이 망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집에 관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생태학이란 게 나온 거예요. 이 분야를, 그러니까 이제 학문이라는 것은 시대 상황, 시대 요청에 부응해야지 옛날 것만 그대로 공작을 맹작을 해가지고는 사회 발전에 기여를 못하죠. 학문이라는 것은. 그래서 옹고이지신이란 말 알죠? 많이 들어봤죠? 옹고이지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뒷줄을 안 가르쳤어요. 옹고이지신만 가르쳤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그건 알고 있죠, 여러분들이? 옹고이지신을 많이 들었죠? 중요한 건 뒷줄이에요. 학문을 다 못 얘기했는데 뒷줄의 내용이 뭐냐? 옹고이지신을 하는 것은 스승의 역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승의 역할. 옛 것을 익혀서 새로운 과학을, 문명을 발전시키는 것은 누가 해요?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공부를 하는 선생들의 역할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의 역할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교수들, 선생들의 역할이에요. 옛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건 발전이 없죠. 그대로 따라하면은 지금 2500년 전 이야기를 공자왈, 맹자왈, 2000년 전에 뭐 바이블, 불교, 불경 이런 걸 지금 사회에서 그걸 이야기해보면 맞겠어요? 그때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인데, 그런다고 해서 그걸 현대사에 맞게 개정을 해버리면 본래 또 취지가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교양 과목을 통해서 전공을 떠나서 포지셔닝, 내가 누군가,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누군가. 집안에서 내가 누군가, 고려대학에서 내가 누군가, 한국에서 누군가, 지구에서 누군가, 우주에서 내가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학교 다니면서 뭐 장학금 따려고 달달달 외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수한 인재들이기 때문에. 고려대학에 좀 큰 변혁이 생긴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마 새로운 총장이 장학금을 주는데 공부 잘한 사람 주는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 주겠다 이렇게 바뀌었죠. 그게 상당히 좀 센세이셔널한 한국사에서 처음 시도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공부 잘한 사람이 되게 장학금 받고 집안이 어려운 사람은 뭐 비과세 증명서 뭐 이런 걸 띄어내야 조금 혜택을 주고 그러는데 그 정책은 우리 염 총장이 잘한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왜냐면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큰 차이가 없어요. 일단 스카이 대학 들어온 학생들은 커트라인이 1, 2점 차이, 몇 점 차이니까 머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여기가 뭐 머리 나쁜 사람들이 고려대 들어오고 스카이 대학 들어온 게 아니죠. 우수한 인재들이 일단은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들을 받아가지고 암기식으로 달달달 암기해서 그냥 그 책벌레 같이 좁은 분야만 공부를 시켜서 사회에 내보낸 것보다는 폭넓게 넓은 교양을 갖추고 또 전공도 갖추고 그런 사람을 교육시키는 게 대학의 역할이지. 여러분들 전에 성적 장학생들은 보면은 전혀 사회에 나가서 출세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달달달 그냥 그 좁은 거 그냥 그거에만 얽매여 가지고 친구들하고 놀지도 못하고 뭐 교우 활동도 없고 동아리 활동도 없고 그냥 그런 학생들은 발전이 없어요. 뭐 어디 취직은 되지만은 발전이 없어요. 좀 폭넓게 친구도 넓게 사귀고 사회생활도 여러 가지 경험도 해보고 뭐 다양한 생활 해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더 빨리 발전할 수가 있죠. 좀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식물과 종교에서 서양 종교에서 식물들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는가를 봤죠. 서양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서양하고 동양하고 나눠진 게 국경이 있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도 공교롭게도 서양은 유일신 신앙을 믿는 나라들이에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리고 동양은 다신교죠. 불교, 도교, 유교, 뭐 이런 원불교, 대종교, 뭐 이런 거 통일교는 아마 서양 거에 비슷한데 동양 종교들은 여러 신을 믿어요. 서양 종교는 한 신만 믿고 한 신만 믿으면서 다른 걸 못 믿게 하죠. 우상숭배 금지를 시키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일신 신앙이 서양에서 나오게 된 배경은 사막이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뭐 주장 이런 게 없어가지고 사막에서는 생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마 사막에서는 그 유일신 신앙이 맹종을 하도록 집중을 하도록 정신 헷갈리면 이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유일신 신앙이 이제 주체적인 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동양에서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이제 아름다운 숲이 있고 자연 환경이 있으니까 한 군데 안 매달려도 나무한테도 빌고 돌한테도 빌고 뭐 여기저기 빌고 그리고 이제 좀 생존의 위험이 없으니까 좀 인간이 뭔가 동물보다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좀 형이상학적인 삶을 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때문에 동양 서양이 나눠진 거라고. 그러나 서양도 이제 옛날 뭐 그리스 서양 문명의 발상지 그리스가 유일신 신앙이었어요. 12신 제우스 신이 주신이고 12신을 신전에서 모셨죠. 그랬던 게 이제 오늘날 그쪽에도 다 유일신 신앙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 자연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인간한테. 자연 환경이라는 게 살아가는 환경이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인격은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에 의해서 지금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다 틀리죠. 성격도 틀리고 인생관도 틀리고 뭐 처세관 다 밸류가 다 틀리죠. 그건 여러분들 부모님과 살면서 가족들과 살면서 거기에서 형성된 게지 그 가치관이 학교에서 가르친 게 아니라고요.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맹모 삼천지교를 여러분 잘 알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경이란 게 그렇게 굉장히 우리 인간한테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거라고.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조성을 해주냐. 물론 원시시대는 환경을 만들 필요가 없죠. 인구도 적고 뭐 수립하면서 자연스럽게 살아야. 지금은 인구가 많아가지고 인공적인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이에 따라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죠.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역할이 그 조경이라는 또 학문이 1858년에 등장해서 처음으로 1858년에 인간이 어떤 환경에 살아야 되는가. 생태학이 더 늦게 나왔어요. 1873년에 나왔고 조경학은 1858년에 나왔고. 물론 이건 다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외국 사람들이 만든 걸 우리가 사실은 또 맹종할 필요가 없어요. 동양에서도 뭐 비슷한 생각이 다 있었고 했는데 학문적인 체계를 갖춰서 학문으로서 등장한 게 이제 조경학, 생태학 이런 게 등장한 거라고. 뭐 도시계획인 이런 게 우리 삶을 환경을 좀 더 인간답게 살게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전문적인 용어들이 시대 상황에 따라서 등장한 거라. 학문은 계속 발전되죠. 새로워지죠. 그래서 온고이지신이라는 이야기가 그걸 새롭게 만드는데 일반 사람들은 못 하는데 선생님들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온고이지신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양 종교는 이제 수배 문화다. 서양은 사막의 문화라고 그랬죠. 사막 속에서 그리스나 이집트나 뭐 이 페르시아나 전부 사막, 준사막에서 문화가 발달된 거죠. 그래서 유일신 신앙이 바탕이 된 거죠. 그 다음에 동양은 이제 숲 속에서 문명이 발달돼서 숲의 문화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런 원시 신앙이나 상상 신앙, 이런 상상 환경, 이런 것들이 숲의 문화 속에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원시 문화가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과학적이고 우상숭배다 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노력을 했고, 동양에서는 고대 문화, 원시 문화 이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다. 이 상상 환경이라는 것은 눈에 안 보이는 환경. 서양의 물질 문명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을 하죠. 했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는 비과학이다. 그건 믿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상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겠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동전 2개로 눈을 가려버리면 안 보여요. 그렇죠? 우리가 뭘 보는데 눈으로 보죠. 눈을 동전 2개를 딱 가리면 가려져 버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다고 세상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건 아니잖아요. 눈에 하면 인비저블. 그래서 비저블, 인비저블 이렇게 나누죠. 인비저블. 이 세계는 비저블, 눈에 보이는 월드가 있고 인비저블,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서양은 인비저블만 인정을 해요. 과학 세계에서는 증명이 돼야 되니까. 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과학적인 교육을 받아왔어요. 과학 세계에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있어요. 서양 교육을 서양식 교육을 여러분들은 받아왔어요. 동양식, 한국식 교육을 여러분들은 받지 못했어요. 한국 사람인데 불행하죠. 네? 조선 말까지는 한국식 교육을 시켰죠. 쭉 삼국시대, 뭐 고조선 때 삼국시, 고려, 조선. 그래서 한국식 교육을 시켜왔어요. 몇천 년 동안. 그런데 갑자기 지금 한 100년 가까이 갑자기 서양 교육이 들어와 가지고 혼돈의 세계죠. 서양 것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고 미국 것도 아니고 일본 것도 아니고 중국 것도 아니고 지금 짬뽕식 교육을
교육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물론 짬뽕도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게 그렇게 몸에 썩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 가끔 먹지 짬뽕을 맨날 먹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해봐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한반도가 아니라 위쪽으로 한참 거슬러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IQ를 가진 민족이라고 세계 학자들이 지금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짬뽕 문화 속에 살아야 되는가, 혼돈의 세계에 살아야 되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그 TV를 보면은 못난 정치인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하는데 한심하죠. 나라 발전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는 한마디도 없어요.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저 이놈이 배신했느니 저놈이 우리 팀이 였다고 소리만 하고 있고 한심하죠. 맨날 TV에 나오는 게 한 놈도 지도자가 없어요. 한국에 한 사람도. 깝깝하죠. 아무튼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은 교육 체제 내용이 바뀌어야 돼. 이가 안 바뀌어 가지고는 한국에 희망이 없어요.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고. 꼭 우리 한국 것이 최고가 아니라 우리 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교육은 우리 건 전혀 안 가르쳤어요. 지나칠 정도로. 외국식 사고방식, 과학적 사고방식. 그렇죠. 이걸 이제 벗어나려고 우리 같은 사람이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엉뚱한 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한다고. 어? 지가 뭔데? 기존의 이야기는 하지 왜 엉뚱한 소리 하냐고 여러분들이 표정들이 전부 거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하기 힘들어요. 내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수긍을 하고 따라와 주면은 표정에서 보면은 흥이 나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가 뭔데? 예? 지가 김용옥이야. 지가 무슨 철학자야. 과학자야. 아무것도 이름도 없는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이상한 소리 하니까 거부하고 있어. 전부. 믿을까 말까, 지금. 근데 나는 이 4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한 분야에서 했는데 자신 있는 것은 큰 소리를, 왜 내가 큰 소리를 쳐요? 큰 소리를 치고 사는데 여러분들 몰라서 그런데 우리 분야 큰 소리를 엄청 치고 살아요. 왜 큰 소리를 치느냐? 나는 공부를 남의 책을 보고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했지. 그래서 확신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한 건 내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직접 스스로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남의 책을 봐가지고 이해도 못한 거 긴가민가 그건 그렇게는 아니에요. 40년 동안 물론 처음에는 지도교수 시킨 대로 하고 했지만은 혼자 공부를 했어요. 자신 있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폭넓게 책을 보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신 있게 답변할 수가 있어요. 좀 말이 새 나갔죠. 하여튼 식물을 다루는 방법이나 의미가 서양하고 동양은 완전히 달라요. 서양 문화가 있고 동양 문화가 있듯이. 그래서 동양에 이제 서양은 비저블 인바이러먼트, 눈에 보이는 월드만 주로 인정을 하는데 동양은 인비저블까지 포함을, 그래도 눈에 보이는 걸 부정한 게 아니라 비저블, 인비저블 같이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진은 여기 밑에 옥스포드 대학에서 지난 11월 달에 가서 강의한 사진 중에 한 컷이에요. 옥스포드 대학 가서 작년에 11월 달에 가지고 옥스포드의 오리엔탈 인스티튜트 코리안 스터디 아시아 동양 연구소에 한국학 연구소가 있어요.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작년에
영국에 가는 길에 옥스퍼드에서 특강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한국 정원 문화를 소개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강의 제목이 신선을 동경한 한국 정원 문화 해가지고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했어요. 이게 처음에 나를 소개했지만 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유니버시티예요. 나는 고려대학에서만 공부를 했어요. 학부, 석사, 박사, 외국 유학파가 아니라고. 그러나 하버드에 가서 한 학기 강의를 했고 3번 특강을 했고 옥스퍼드에서 강의를 했고 세계 유명한 대학에서 다 강의를 하고 있어요. 유학파 아닌데 고려대학 교수 중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하버드대 박사도 많고 옥스퍼드 박사도 많은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하버드 옥스퍼드에서 난 강의를 했어요. 고려대에서 영어를 공부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영국이라는 나라는 특히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지구의 거의 5분의 3인가 얼마를 영국이 점령을 했죠. 해가 지지 않는 커먼웰스 전 지구를 한때는 이제 징기스칸이 고라파라처럼 징기스칸이 더 영국보다 더 많이 점령을 했다고 그래요. 징기스칸이 몽골이 한때는. 그 뒤에 이제 영국이 전 세계를 엄청나게 지배를 했죠. 지금도 엄청난 속국이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아프리카 많이 있죠. 영국에. 그런데 나 11년간 영국에 살았어요. 뉴캐슬에 1년간 포닥을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이 살 곳이 못 돼요. 영국은. 햇볕이 쪼이는 날이 한 달이 안 되죠. 항상 우중충하니 보슬비가 내리고 음산하니 으시시하니. 그리고 날씨도 그렇지만은 자연환경이 엉망이에요. 산도 없고 그냥 나지막한 언덕들 전 국토가 개간이 돼가지고 목초지 양떼 소들은 천국이죠. 목초지로 다 개간해가지고. 그러나 자연 경관이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영국에 있으면서 제일 큰 폭포가 있다고 그래서 일부러 몇 시간 차를 타고 폭포가 어디가 산도 없는데 무슨 폭포가 있는가 하고 찾아갔더니 한 3m짜리 폭포가 있어요. 그 폭포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슨 아름답고 국립공원이 있다고 그래. 일부러 가봤어요. 우리 야산보다도 못해요. 국립공원이. 그런 나라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하고 우리 같이 이렇게 금수강산이죠. 금수강산. 이번에도 해남 먹고 강진도 급히 갔다 왔지만 너무나 국토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전 세계를 여행을 많이 했어요. 내가 많이 이제 우리 전공 때문에 이제 외국 여행하는 게 수업 준비에 우리는 가서 사진 찍어서 학생들 보여주고 비교를 해야 되니까 그 슬라이드도 25,000장을 찍었더라고. 그래서 그걸 CD로 옮기는데 800~9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슬라이드를.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USB에 엄청나게. 옛날에는 슬라이드 외국 나가면은 슬라이드 필름 36장짜리를 사가지고 몇 통을 사가지고 흑백 사진, 칼라 사진 이 카메라를 3개 메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다고요. 그래서 또 갔다 오면 현상에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가지고 수업 시간에 쓰고 25,000장이 찍혔더라고. 74년부터 디지털 카메라 나오기 전까지. 그걸 복원하기가 캐비넷에 하나니까 복원해서 그걸 우리 송조기한테 부탁해가지고 CD로 옮기는데 그게 돈이 800~900만 원 드는 거예요. 월급쟁이가. 이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하와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죠. 그게 상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1년 내내 여름이잖아요. 그냥 똑같죠. 그 한국은 봄 사진은 여기 뺐지만은 4번 와봐야 돼요. 외국 사람이. 계절마다 몸이 완전히 얼굴이 바뀌죠. 외국 사람이
작년에 그 캐나다 사람을 만났는데, 휴가차, 한국 지사에 근무를 하는데, 휴가차 캐나다를 한 달간 갔다 와서 인천에 왔더니 나라가 완전히 다른 나라가 돼버린, 다른 나라가 됐더라. 왜 그렇게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느냐. 자기가 아주 의심을 했대요. 한 달 만에 한국을 왔는데 완전히 나라가 바뀌어 있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사계절이 분명하잖아요. 겨울에는 지난 겨울 엄청 춥죠. 이제 여름이 되면 엄청 덥죠. 이제 봄, 가을은 좋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똑똑한 게, 게으르면 얼어 죽어요. 더워서 죽고. 부지런해야죠. 살아남으려면. 아프리카 사람들 자원이 그렇게 많은데 왜 못 사는지 아세요? 더우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축 늘어져 가지고. 맨 더우니까 낮잠 자야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 금수강산 속에 사는 건 정말 축복받는 민족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정말 행운이라고요. 지구상에서.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우리 어렸을 때는 애국이란 말을 많이 썼는데, 애국이란 말을 안 들어보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선생님들 이야기 안 하죠? 애국, 나라를 사랑하자. 그런 걸 안 가르쳐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아름다운 나라를 국민들이 사랑을 해야지 외국 사람들이 사랑해줘요? 국토를 사랑하고 우리 문화를 사랑하고 떳떳하게 유전인자가 좋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누비면서 떳떳하게 큰소리 치면서 살 수 있는데, 우선 뭐 취직이 안 된다, 뭐가 안 된다, 자살을 하고 왜 그래요? 이렇게 우수한 민족의 아름다운 나라. 그러니까 지금 그 정책을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오래된 문화를 팔아가지고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외국 사람들 한번 와보면은 한국 음식, 자연경관, 친절, 뭐 이런 걸 맛보면은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주위에도. 한국을 그냥 여행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또는 뭐 어디 회사 지사로 왔다가, 뭐 일하러 잠깐 왔다가, 이 별세계가 있는 거야, 한국에. 그래, 주저앉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이런 나라에 우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외국 것만 좋은 줄 알고. 이런 환경에 살면서 우리가 염원한 건 뭐냔 말이야. 이 고구려 3세기에 그려진 집안에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죠. 내세관. 고분벽화. 집안에 가면은 고분들이 많아요. 평양에도 많고, 물론 뭐 이쪽 경주에도 있고, 3, 4세기에 만들어진 고분 벽화의 그림인데, 주제가 뭐냔 말이야. 벽화 그림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계세사상, 내세사상. 계세사상은 진시황제 같이 이렇게 화려한 황제 생활을 한 사람이 죽어서도 그걸 계속 하겠다. 그게 계세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살아생전에 그 권력, 화로운 생활을 죽어서도 계속 하겠다 라고 표현한 게 진시황 무덤이에요. 거기서 토용이, 똑같은 사람 크기의 토용이 그 넓은 진시황제 그 무덤을 호위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진시황제 시신이 수운에 저장이 됐다고 그래요. 석재 말하라고. 그래서 죽어서도 계속해서 그 중국 전국을, 춘추 전국을 통일시키고 그 화려한 권력을 죽어서도 계속 누리겠다. 그래서 뭐 토용을 묻고 벽화를 그려놓고 그런 거라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내세, 살아생전에는 내가 누리지 못한데 죽어서는 이런 이상향의 피안의 세계에 넘어가서 요단강 건너가서 내가 이런 천국에서 살겠다, 극락정토에 살겠다라고 그려진 벽화는 내세관을 표현한 거라고. 이런 거 되고 싶다. 그래서 전에 아메노피스 3세 고대 이집트의 그
고분 벽화 무덤을 사진을 벽화를 보여줬는데 거기는 그냥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인크로저 돼가지고 과수가 있고 뭐 그늘이 있고 물이 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 사막에 사는 사람들의 이상향이라고. 그게 모티브가 돼서 서양 정원이 만들어진 거라고. 동양 정원은 그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에 뭐 생존하는 데는 뭐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꿈속의 세계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 그래서 신선을 그려놓은 거라고. 학을 타고 뭐 이렇게 삼조고가 달라라 있고 뭐 이 두꺼비가 있고 사신사가 좌측 용우백고 현무주작이 있고 이런 화려한 벽화를 그려놓은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 안장된 왕이 황제가 내세에 가서 신선이 되기를 염원하고 불사의 세계가 살기를 염원하고 이게 동양의 공통적인 내세관이죠. 너무나 틀리죠. 생존을 위한 내세하고 영구 불사 장생을 하겠다는 그런 그 이상향하고 너무 틀리죠. 그래서 지금도 원시신앙인 토착신앙이 동양에서는 지켜지고 있단 말이야. 환경이 그대로 넉넉하니까. 그래서 이 수목숭배는 보편적 문화라고 그랬죠. 동양 서양에서도 수목숭배가 있다고 그랬죠. 우주목이. 이거 흔적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동양에는 이게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다 똑같이 지금 그 노고수 동신목. 일본에는 이제 특히 그 이 숲을 모리 숲에 신이 깃들어져 있다고 믿어서 그래서 신도 신사의 원조가 모리 숲에 신이 깃들어져. 그래서 그 신을 편안하게 모셔야만이 자연 재앙을 안 일으킨단 말이에요. 일본은 자연 재해 나라죠. 지진, 태풍, 뭐 화산, 뭐 수시로 지금 일본 사람들은 완전히 공포 속에 좀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늘 대륙 진출을 꿈꾸고 있어, 일본 사람들. 못 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일본 사람들은 호시탐탐 대륙 진출을 꿈꾸고 있다고. 못 사니까, 불안하니까. 뭐 빙하가 녹아가지고 깔아앉는다, 뭐 대지진이나 폭발이 난다, 뭐 수없이 지금 일본 사람은 불안 속에 살죠. 쓰나미가 분다. 그러니까 돈은 있고 경제는 발전되니까 어떻게 하면 대륙으로 진출할 것인지. 제주도 처녀들이 육지로 시집 온 게 꿈이에요. 그렇게 제주도가 아름다운데 제주도 처녀들 물어봐요. 육지로 시집 온 게 꿈이라고. 불안해. 태풍도 불고. 그래서 이렇게 불안한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 신이란 말이야. 원신들은. 그래서 신을 편안하게 모신 게 신사라고. 원래는 숲속에 계신다고 믿어서 숲을 성스럽게 보존을 했는데 거기다가 조그마한 이제 구조물을 신을 모시는 구조물이 신사라고. 그 주변에 하얀 모래를 산이화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신사죠. 이렇게 숲속에 큰 숲속에 자갈 모래를 꺼요. 산이화라고 그래. 여기에 이제 신을 모셔. 신은 안 보이죠. 신은 인비저블이란 말이야. 그냥 구조물만 만들어 놔. 여기서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편히 계시라고. 화내지 말고 지진 일으키지 말고 태풍 불게 하지 말고 잘 편히 계시라고 모신 게 신사 건물이라고. 그 신사를 모시는 그 종교가 신도죠. 신도. 응? 신도. 요거라고 대표적. 숲으로 삥 엄청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여기에 조그만 이제 숲 속에 구조물도 없이 숲 모리를 신사라고 하다가 이제 구조물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하얀 모래나 자갈을 깔아. 이걸 산이화라고 그래. 사정. 응? 일본에서는 이 정을 가든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든이 아니라 플레잉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것, 기도터. 그래서 이렇게 엄숙한 신을 엄숙하게 이렇게 모시는 이 공간이 신사라고 해요. 신사.